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특급 도우미로 불렸던 인물이 있죠. 바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인데요. 씨. 지난 6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네. 어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법정 구속된 특급 도우미 장시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2의 태블릿 PC, 삼성동 사저금고, 또 차명폰 이런 존재를 다 알린 사람이 장시호 씨 아닙니까? 네, 그렇죠. 특검 수사에 도움 많이 준 거 이거는 팩트예요. 네, 그렇죠. 검찰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장 씨가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했다, 이게 이유였는데요. 기여했다. 어제 재판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구형량보다 재판에서의 형량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1년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거의 못 본 것 거거든요. 같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형량보다 1년 더 높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16억 2천만 원을 받는 등 이 장 씨와 관련돼 있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장 씨는 실형을 예상하지 못한 듯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법정 구속된 거죠. 네, 결국은. 그렇죠. 그래요. 특검 도우미에서 또다시 구치소 수감자 신세가 된 장시호.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특검 도우미지 법원의 도우미는 아니다입니다. 이 말에 다 담겨 있네요,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장시호 씨가 굉장히 엄청난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거든요. 오죽하면 최순실 씨로부터 집안을 팔아먹었다는 얘기까지 들었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사 단계, 그러니까 기소 이전 단계의 일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또 다른 것이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은 우리도 안다. 재판부도 인정을 했는데, 하지만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도 장 씨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플리바기닝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사나 증언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제목을 이제 적용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렇지만 플리바게닝을 암암리에 적용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은 장 씨가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됐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재판이 그래서 플리바게닝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법정에서 구속된 특검 도우미 장시호,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고영태 처지도 위태위태하다입니다. 그러게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국정농단을 파헤치는데 장시호 씨만큼이나 도움이 많이 된 게 고영태 씨 아닙니까? 만큼이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시발점이었었죠. 맞아요. 고영태 씨가. 최순실 의상실 동영상 기억하시죠? 그럼요. 휴대폰을 와이셔츠에 싹싹 닦아가지고 건네던 이영선 전 행정관 모습. 사실은 그 동영상이 여론을 폭발시키는데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국정농단 보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고영태 씨예요. 그 고영태 씨도 지금 구속기한 만료로 장시호 씨랑 똑같이 풀려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법원이 장시호 씨를 구속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적용하면 고영태 씨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최순실 씨의 협조자이자 범행을 공모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고영태 씨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박근혜, 최순실의 형도 차근차근 쌓여간다입니다. 어제 재판 보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도 재판이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많았어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 씨와 함께 어제 김종전 문체부 차관이 같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후원금 강요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전 부회장이 독대를 한 자리에서 이 얘기가 오고 갔고 일종의 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한층 더 쌓여질 수밖에 없고요. 중간에 누가 껴서 협박한 게 아니라 직거래한 거다. 맞아요. 박과 이가.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인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한 그랜드 코리아 레저에 이 공모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점을 이번에 또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장애인 펜싱팀 창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혐의도 한층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앞으로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 이 논리가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특급 도우미로 불렸던 인물이 있죠. 바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인데요. 씨.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네. 어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법정 구속된 특급 도우미 장시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2의 태블릿 PC, 삼성동 사저금고, 또 차명폰 이런 존재를 다 알린 사람이 장시호 씨 아닙니까? 네, 그렇죠. 특검 수사에 도움 많이 준 거 이거는 팩트예요. 네, 그렇죠. 검찰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이 장 씨가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했다, 이게 이유였는데요. 기여했다. 어제 재판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구형량보다 재판에서의 형량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1년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거의 못 본 것 거거든요. 같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아먹었다는 얘기까지 들었겠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사 단계, 그러니까 기소 이전 단계의 일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또 다른 것이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은 우리도 안다. 재판부도 인정을 했는데, 하지만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도 장 씨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플리바기닝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수사나 증언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제목을 이제 적용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플리바게닝을 암암리에 적용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은 장 씨가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됐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재판이 그래서 플리바게닝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법정에서 구속된 특검 도우미 장시호,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고영태 처지도 위태위태하다입니다. 그러게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국정농단을 파헤치는데 장시호 씨만큼이나 도움이 많이 된 게 고영태 씨 아닙니까? 만큼이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시발점이었었죠. 맞아요. 고영태 씨가. 예. 최순실 의상실 동영상 기억하시죠? 그럼요. 휴대폰을 와이셔츠에 싹싹 닦아가지고 건네던 이영선 전 행정관 모습. 사실은 그 동영상이 여론을 폭발시키는데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국정농단 보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고영태 씨예요. 예, 그 고영태 씨도 지금 구속기한 만료로 장시호 씨랑 똑같이 풀려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예. 만약에 법원이 장시호 씨를 구속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적용하면 고영태 씨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최순실 씨의 협조자이자 범행을 공모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박근혜, 최순실의 형도 차근차근 쌓여간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재판 보면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도 재판이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네, 분들 그림이 그려지고 많았어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 씨와 함께 어제 김종전 문체부 차관이 같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후원금 강요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전 부회장이 독대를 한 자리에서 이 얘기가 오고 갔고 예. 일종의 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한층 더 쌓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껴서 협박한 게 아니라 직거래한 거다. 예, 맞아요. 박과 이가. 예.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인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한 그랜드 구형량보다 1년 더 높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16억 2천만 원을 받는 등 이 장 씨와 관련돼 있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장 씨는 실형을 예상하지 못한 듯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법정 구속된 거죠. 예, 결국은. 그렇죠. 그래요. 특급 특검 도우미에서 또다시 구치소 수감자 신세가 된 장시호.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특검 도우미지 법원의 도우미는 아니다입니다. 이 말에 다 담겨 있네요,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장시호 씨가 굉장히 엄청난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거든요. 오죽하면 최순실 씨로부터 집안을